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3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올해 첫 출발은 나름대로 괜찮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생각보다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를 보시면 2.3% 급락이 나왔고 동시호가에도 조금 더 낙폭이 나오면서 종가가 오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2600포인트는 지켜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지만 그래도 개파락으로 출발하면서 0.8% 낙폭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참 좋지 못했어요. 특히 전날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3% 이상의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아이폰 수요 둔화라든지 그리고 매도 리프트까지 이런 좋지 않은 이슈들로 인해서 애플이 오랜만에 주가에 급락이 나왔었고, 그게 대체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오늘은 매도 물량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 모든 종목들의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 쪽은 상당히 잘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어제하고 거의 동일하게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상당히 큰 낙폭이 나왔었고, 반대로 제약 바이오주들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HLB, 알테오젠 모두 다른 업종들보다 잘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의 큰 변동은 없었는데 기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일단 금융투자가 중심이 되었는데, 금융투자는 보통 단기성 성향이 짙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12월 들어서 상당히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게 배당을 받기 위해 들어온 것인지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매수 물량에 비해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 라는 것은 그 연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 말일 금요일이죠. 그때까지 금융투자의 매수세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큰 변동은 없었지만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수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왔지만 기관 쪽에서 3천억이 넘는 모처럼 많은 수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많은 수매도가 있었고, 이 종목은 외국인 쪽에서도 많은 수매도가 나왔었네요.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작년에 더 많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올 초만큼은 그동안 상승폭이 더뎠었던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보다 크게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수급을 이해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볼게요. 그리고는 상당히 잘 버텨주었던 바이오 업종들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폭발적인 수급은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기관이 1조 2천억의 순매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종목은 기관의 소폭이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적은 물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생각보다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기아,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KTNG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 상위종에 올렸고, 그리고 기관은 한국항공우주, 셀트리온 제약, 맥쿼리 인프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일단은 금액 자체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쪽이라든지 항공주, 방산 쪽 이쪽이 오늘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살펴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는 새해 첫 개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발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6% 급락이 나왔었고, 일봉으로 살펴보면 상승장에서 2달 만에 처음으로 3일간의 첫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0.5% 낙폭이 있었지만 나스닥보다는 조금은 제한적이었고요. 다우지수는 반대로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3.6% 급락이 나왔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지수라든지 나스닥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나 1차적으로 급락이 나왔던 것이 애플의 주가에 급락이 있었고, 그게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많은 기술주들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반도체 지수에 급락이 나왔던 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2차원지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반면에 조금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어제도 바이오 업종에 강세가 있었지만 오늘도 생각보다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 현재 마이너스 0.1%, 어제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6%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종목은 8%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대형주 외에도 조금은 시총이 작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제 기억상으로는 2020년이었나요? 그때 이후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한참 전이죠.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자, 반응이 나왔던 것이 2020년도, 이때는 추세적인 상승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 2021년, 22년, 23년 별다른 특징이 나왔던 업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생각보다 꽤나 큰 반등이 나오고 있고, 물론 셀트리온은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이 있었고 그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보면 19년도 말에서 21년도 초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주목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4개월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 폭이 별로 큰 것 같지가 않죠. 하지만 주봉으로 보면 자, 2주 연속으로 장기 이평선을 모두 뚫고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쪽은 다음 주 월요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의 세대 최대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제약 바이오주들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 컨퍼런스가 끝난다고 해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셀트리온을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눌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신다면 2020년 중반부 한 6월쯤 되었네요. 그때부터 주가에 굉장히 박스권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고 한 2년 가까이 박스권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해부터 그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2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에너지를 많이 축적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출렁이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추세는 과거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바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별다른 박스권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추세를 봤을 때는 2022년 하반기, 그때 이후로 1년 동안 역배열 추세였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장기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초입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바뀌었다는 것, 이것에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유독 제약 바이오주, 이쪽만 굉장히 잘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도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한올 바이오파마, 시총이 작다고 해도 다 1조 원을 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만큼 그동안 바이오 업종을 조금만 멀리 했었다면 새해 들어서는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추세를 조금은 돌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연말부터 해서 다시 한번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수급들도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제약 바이오주, 이쪽으로 충분히 이동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요. 일단 2차전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라든지 또 어제 계속 강조해드렸었던 반도체, 이쪽 업종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추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퓨첸, 약간은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뻗지 못하고 연말부터 연초까지 다시 한번 추세가 역배열로 바뀌려는 그 초입 구간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일단은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요. 직전의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는지, 그런 것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들은 항상 고점을 낮추고 또 저점을 낮춰가면서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하락 추세라면 저점을 낮추는 과정에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저점을 깨지 않고 이 구간 내에서 횡보를 한다면 반대로 쌍바닥을 만들면서 바닥을 다지는 형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예요. 필히 저점 이탈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이 구간 안에서는 조금 더 관망을 가져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는 직전 저점을 이탈하기 직전이죠. 만약에 정말로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섣불리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하자. 그거는 지금의 위치를 봤을 때는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계속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하락은 저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특히 RSI 지표를 보여드렸듯이 지금 코스피는 과열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가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어제 애플의 악재를 통해서 조금은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술주들,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쪽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응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일정들을 보면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4가 다음 주 수요일에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도 다음 주 목요일에 있고, 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죠. 일단 대체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은 2월쯤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항상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고 아직까지 확실한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항상 첫째 주 금요일쯤 이때 잠정 실적 발표를 했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다음 주쯤에 이렇게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딜레이가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내지는 목요일 사이, 이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적을 추론하지 마시고요.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전망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주가의 고점을 예측하려면 언제쯤 이 기업의 실적이 피크아웃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향후 가이던스, 이런 것도 우리가 향후 실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로 말씀드리겠고, 또 잠정 실적 발표인 만큼 사업 부분별 실적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추론은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의 흐름을 조금 어둡게도 볼 수 있겠지만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타이밍이 되었고, 조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큰 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